병원에 계시니까 이런 부분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환자를 직접 마주하시니까 병이란 게 그렇잖아요. 이제 병에 대해서 많이 알고 알면 알수록 병에 대해서 치료하는 여러 가지 접근법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될 텐데 지금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신종 감염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지의 영역이 좀 많아서 치료할 때 좀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처음 이제 코로나 환자, 예. 중환자 처음 봤을 때는 정말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인공호흡기 달아놓고 투석하고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냥 본인이 이겨라. 근데 이제 그나마 해줄 수 있는 게 없었군요. 예, 근데 그나마 요새는 뭐 스테로이드 치료라든지 렘데시비어라든지 이런 약제가 있으니까 투여하곤 보는데, 근데 이미 중증으로 진행한 환자는 그 이후부터는 본인이 이겨내느냐 마느냐를 버티는 시기거든요. 그게 1, 2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2, 3주가 될 수도 있고 예. 어떤 분은 한두 달이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되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방역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좀 현장에 와서 환자들이 예.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내는지를 좀 와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환자로 진행한 사람들 20, 30대도 마찬가지고 40, 50대도 중환자로 진행해서 중환자실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증 환자가 많이 안 생기니까 그냥 뭐 사망자가 이미 많이 안 생기니까 이 정도로 끝내기에는 생각보다 20에서 50대에서도 중증 환자로 진행하는 사람이 꽤 된다는 부분들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주신 얘기가 일반 국민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내일 아니겠지, 나는 중증으로 안 가겠지 하지만 이건 진짜 모르는 일이고 네. 빠지게 되면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 결국 스스로 치유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이겨내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예. 이제 그 한 가지 이제 그 많은 인식에 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을 안 하는 중요한 이유가 내가 혹시 백신을 접종했을 때 있을지 모르는 부작용이 걱정되어가지고 백신 접종 안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백신 접종, 예를 들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을 때 예를 들어 혈소판이 감소하는 희귀혈전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1000만 명 접종했을 때 2명 나타났어요. 예. 자, 그런데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감염될 가능성도 훨씬 더 높고요. 그리고 본인의 설사 20대, 30대, 40대, 50대라고 하더라도 감염되었을 때 어제 그 이대각 교수님께서 직접 예. 진료한 그 20대 환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환자실을 실려가가지고 중환자실에서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있을 가능성도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위험을 전혀 한쪽 위험은 훨씬 더 과장되어 있는데도 거기에는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나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중증으로 이어질 확률 혹은 입원해가지고 일상생활에 심각한 본인의 건강에도 데미지를 초래하고 일상생활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예. 그 위험에 대해서는 둔감한지 저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이 방송을 네네. 보시는 시청자분들부터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젊은 층 그리고 수도권에서 이 확산세가 심상치 않으니까 서울에 더 많은 백신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수도권 확산세 잡는데 백신을 수도권 중심으로 좀 배정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이미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정치적 제스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안타까운데요. 실질적 도움은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얘기한다고 예. 줄 수 있는 물량이 그나마 이스라엘이 지금 백신 수합해줘가지고 네. 34만 회분 수도권에 주는 것만으로 다행인 상황이기는 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왜 지금 고민을 해야 되냐면 저희가 그나마 지금 60대 이상의 접종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중증 환자랑 지금 사망자 많이 발생 안 하는 것 때문에 그나마 지금 다행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근데 50대도 중증화되는 거랑 사망자 숫자 예. 그렇게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50대 같은 경우에는 2%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50대 아직까지 접종 시작도 못해. 네. 근데 거기에 20대, 30대 먼저 맞추겠다? 틀린 얘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보다는 원래되어 있는 스케줄을 좀 더 당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행정적인 노력들을 해야 되는 시기고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현실성이 없다면 굳이 얘기 꺼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가장 좀 시급한 일은 무엇이냐면 애초에 예정되어 있는 백신 접종 일정을 좀 당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지난달까지 백신 접종 일정이라던가 혹은 방역 상황에 대해서 약간의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좀 루즈하게 일정을 잡아놓은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이자 백신이 상당히 재고 물량이 지금 쟁여져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접종 일정은 약간 지금 늦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당기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네. 지금 그 고3 학생들 70만 명분이 지금
화이자 백신 접종이 예정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 물량을 다른 쪽으로 고3 돌려야 학생들 된다? 접종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의 유행 상황을 염두에 두면. 학교나 고3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50대부터 일반인들, 이동량 접종량이 많은 50대의 일반인들 접종을 좀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고3. 뭐 맞긴 맞는데, 그러니까 지금 수험생한테 배정된 게 한 70만 명 네. 정도,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합치면 100만 명 정도 되긴 되는데, 근데 사실 50대 접종 대상이 900만 명이 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게 그 정도로 크게 많은, 돌린다고 예. 해서 그냥 일주일 정도 당기는 효과밖에, 왜냐면 26일부터 네. 50대 상태 접종 네. 시작하고 2주에서 3주 사이에 다 집중적으로 접종 다 끝내려고 하는 생각이니까 예. 그 일주가 아쉽기는 하지만 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상황은 아니라고. 드라마틱하게 이 상황을 반전시킬 정도의 물량도 아닐 예, 뿐더러. 그래서 오히려 지금 더 서두를 거라면 예. 지금 이제 60대 이상 어르신들에서 2차 접종을 못했던 분들에 예. 대해서 일부 접종 물량이 안정이 된다 그러면 그 중에서 혹시 이제 화이자나 이런 거로 접종을 교차 접종을 하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화이자로 교차 접종을 먼저 시행을 해놓는 게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고 델타 변이 유행 상황에서도 예. 이런 그 유행 상황 통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백신 스케줄이 되게 빡빡하게 차 있고 물량 공급에 따라서 이렇게 막 끼어 넣어져 있는 상황이라 솔직히 전달해드리면 그 조정하는 거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려운 문제라는 부분들은 좀 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에서 74세가 사실 접종 대상자 우선순위에 좀 앞쪽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대상자가 총 873만 2,009명 정도였는데 이 중에 동의하지 않은, 그러니까 예약하지 않은 사람이 166만 2,555명입니다. 이분들은 본인의 그 의지에 의해서 안 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일부 이제 어떤 의견이 있냐면 고위험군은 빨리 접종을 해야 되니까 이분들 위주로 빨리빨리 접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중앙임상위원회 오명돈 교수님께서 예. 계속해서 하시는 이야기인데 그냥 이제 제가 말문을 꺼내자면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은 안 맞겠다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금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정부가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맞아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뻗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방역 상황 그리고 백신 접종 상황에 행정력을 가용하는 상황에서 그분들 또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맞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명돈 교수님께서 해안이 있으시면은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어떻게 그분들을 설득해서 접종할 수 있게 하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안을 구체적으로 예. 내놓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75세 이상에서 이제 안 맞은 분도 있고 못 맞은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못 맞은 분들은 구제하는 게 맞을 수는 있는데 예. 지금 한 75세 이상이 40만 명, 그다음에 60세 이상이 16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접종을 못 했거든요. 사실 그게 델타 변이가 유행하거나 어떻든 전반적인 유행 상황이 악화되면 그분들 되게 취약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긴 높아요.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예, 또.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건 맞긴 맞는데 예. 그래도 방향국 기자 얘기했던 대로 그분들한테 이미 에너지 쏟은 게 얼만데요. 지금 이렇게 맞으라 해도 안 맞은 상황이 또 사실 그분들 아직 접종을 아예 못 맞는 게 아닌 게 75세 이상은 현재 접종센터라든지 아니면 보건소통해서 예약을 하면 지금도 접종할 수 있어요. 열어져 있군요. 열어져 길이. 15세 예. 이상 열려져 있고 사실 어제 정경 총장이 이미 그에 대한 얘기 했거든요. 그리고 60세에서 74세 어르신들도 일부 보건소에서 물량이 남으면 접종도 가능하고 네. 자녀 백신 신청을도 다 가능하게 열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접종 가능한 길은 열려져 있으니까 이미 적극적으로 맞으실 분들이라면 그런 방식 중에서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예. 이분들 안 맞겠다고 한 분들 설득하는, 그러니까 억지로? 예, 억지로 네. 설득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건데요. 그러니까 지난 3, 네. 4개월 동안 그 이제 현장에서 이제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은 사실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전화하고 직접 찾아가고 신청 독려하고 이런 일들을 다 했거든요. 이제 그런데도 본인의 신념, 뭐 정치적인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여러 가지 하겠다라. 이유 때문에 안 예. 하겠다고 하신 분들인데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접종되기가 예정되어 있는 분들도 지금 계속 줄이 늘어서 있는 상황이고 예. 방역 상황도 좋지 않은데 그분들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다시 뭔가를 해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현실을 좀 모르시는 말씀이 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한 마음에 네. 제가 좀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시기가 엄중한 건 맞고 빠른 판단이 중요한데 이분들을 붙잡기 위해서 굳이 행정력을 지금 낭비할 것이 아니라 더 빨리빨리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도록 하고